제6장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자망입니다. 단자망에는 2단자가 있고 4단자가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가 앞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자망. 자, 단자망에는 2단자가 있고 4단자인데, 그중에서 2단자망에는 요 네 가지를 물어봐요. 일반화 임피던스 해가지고, R의 장은 R, L의 장은 J오메가 L, C의 장은 J오메가 C 분질인데, 요 J오메가를 S로 두고 구하는 게 우리 일반화 임피던스입니다. 여기서 0점 극정의 개념을 물어봐요. 그리고 역회로는 직렬의 역이 100m고요. L의 역이 C고, R의 역이 G라는 개념을 가지고 역회를 만들어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정장으로는 이 혈에 L과 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저항을 구하면은 실수만의 저항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걸 우리는 정장 조건이래요. 이게 뭐다? 헛수가 0이라는 거죠? 헛수가 0이 되는 조건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다? 공진이라고 그러고, 공진시는 주파수와 무관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장으로, 주파수와 무관으로, 공진으로, 헛수가 0이 되는 으로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은 R 이꼴은 루트 LC가 같아야만 이러한 그림에서 정장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구동점 임피던스를 회로망으로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상에 구동점 임피던스가 회로망이 주어지고 요놈의 임피던스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그걸 찾아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점 임피던스 합성 함수 ZS에서 0.5 물었습니다. 0점은 의미 그대로 저항이 0이 되는 점을 우리는 0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항이 뭐가 된다? 0이다. 이 말은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에 요 연결되는 저항이 없단 말은 요 단자 사이가 그냥 선으로 연결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없다는 말은. 그래서 답은 단락된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극점은 하고 물어본다면 극점은 저항이 뭐가 되는 거? 무한대가 되는 값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그래요. 저항이 무한대라는 건 선이 뭐다? 끊어진 상태죠. 전기 흘러가지 못하는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회로는 개방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극점과 0점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건 암기된 겁니다. 파형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처럼 전체의 저항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분자가 0이 돼야만 뭐다? 전체의 값이 ZS가 0이 되겠죠? 이걸 우리 뭐다? 0점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면 ZS 값은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죠? 이런 값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값은 S는 뭐다?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일 때 0이 되겠죠. 그죠? 그걸 뭐다? 우리는 0점이라고 이야기하고, 극점이라는 거는 분모가 0이 되면 이 전체의 저항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5가 뭐가 된다? 극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물은 거는 극점을 물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화 임피던스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R의 저항은 그대로 R로 보지만은 L의 저항은 J오메가 L. 다르게 하면 뭐다? LS로 보는 거죠. 이 J오메가를 뭘로? S로 보고 구한 걸 우리 일반화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C의 저항은 J오메가 C 분질이었는데 요걸 J오메가를 S로 봤으니까 CS 분지 1 이렇게 두고 구한 걸 일반화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럼 요 저항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C가 있는데 C의 저항은 CS 분질이죠. 그래서 CS 분질에서 C가 1이니까 S 분질이네요. S 분질. 두 번째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L이니까 LS의 저항을 가진데 그때 L의 크기가 얼마? 5니까 5S가 되겠네요. 세 번째 C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C의 크기는 5분질이니까 요 C의 저항은 CS 분질인데 C가 5분질이니까 5분지 1에 S분지 1인데 단수화시키면 S분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분지 5. 이것이 합승값이죠? 그럼 요 놈에다가 요 S분지 1에다가 더하기 요 두 개의 병렬 합승값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병렬 합승값은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하는 거죠? 그래서 5S 더하기 S분지 5와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5S S분지 5를 곱하여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분수의 분수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시키면 이게 S를 없애겠죠? 그래서 S를 곱하고 위에도 S를 곱하여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합이기 때문에 이 S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가까이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곱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위에 거는 이렇게 약분되고 밑에 거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보면 밑에 걸 첫 번째 곱하니까 5S 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없어지고 뭐만 한다? 5만 남습니다. 위에는 5, 25S만 남네요.
그래서 여기서 5를 묶어내면은 5S 제곱 플러스 1분지 25S니까 이거 약분되니까 5가 되죠? 그럼 분모는 여기 있는 분모 S와 여기 있는 분모다 S 플러스 1의 분모가 나중에 통분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분모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분모의 곱으로 분모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단 몇 번? 1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모로 통분해서 분자를 정리하면은 요 분자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좀 특이하게 S로 표현된 자항이 아니고 J오메가로 표현된 자항이에요. 그래서 L의 자항은 뭐랬습니까? L의 자항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L의 자항은 J오메가 L이죠? 그럴 때 L이 1이니까 뭐다? J오메가 된 거예요. 요 자항값은 R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무슨 열? 병렬이기 때문에 분모는 뭐해주고 더하고 분자가 뭐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J오메가 2 곱하기 J오메가인데 이게 답이 없네요. 그래서 분모 유리화 작용을 하는 거죠. 요 놈의 분모의 역수 즉 2 마이너스 J오메가를 분모와 위에 있는 분자에다가 곱하여 주면은 이 분모의 헛수배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 분모가 2a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요 놈의 값을 첫 번째, 두 번째 항에 이어서 정리하면 요거 두 개 중에서 답인데 위에 거 분자를 정리하면 라번처럼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화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R의 자항은 뭐라고요? R로 보고 L의 자항은 LS, C의 자항은 뭐다? CS분지 1로 바꿔서 직렬과 병렬 합성값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자항값은 얼마나 됩니까? 요 자항값은 CS분지 1이니까 그때 C값이 얼마? 1이죠. 그럼 이거는 S분지 1이 되고요. 자, 요 CL 값은 얼마입니까? 5분지 1이니까 LS니까 0.5S가 되겠네요. 요 놈의 C 값은 2니까 여기 해주면 20분지 1이 되겠네요. 자, 요 놈의 L 값은 얼마가 됩니까? 1이니까 여기 해주면은 S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은 직렬이죠. 직렬이니까 S분지 1 더하기 요 두 가지 빨간 가지와 노란 가지가 무슨 일입니까? 병렬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모는 대주고 분자는 곱하는데 여기는 빨간 회로에 있는 값 얼마? 0.5 S 더하기 2 S분지 1 S입니다. S분지 1 요걸 더하고 자 요거하고 노란 오른쪽까지 소자의 값 S를 더하고 분자는 뭐다? 0.5 S 더하기 2 S분지 1과 여기 있는 노란 회로의 값 S를 곱하여 주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은 좀 복잡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리는 여러분 하세요. 1번 문제입니다.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에 100V의 뭘 인가되어 있습니까? 직류 전압입니다. 직류 전압은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로 뭔가 2파이 F, 이게 F죠?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J 오메가 바로 S가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는 회로를 우리는 뭐다? 직류 전압을 인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S가 뭐다? 0인 상태에서 저항값은 얼마 됩니까? 이것밖에 없죠? 얼마입니까? 25가 된 거예요. 즉 25ohm의 저항에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럼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인데 전압은 얼마? 100V고 저항은 얼마 됐습니까? 직류이기 때문에 S가 0이 돼버리고 25가 된 거죠. 이걸 나누면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4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직류 전원으로 전류를 인가했죠? 그때 전압도에 넘을 때문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전류는 30인데 이 혈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이 혈의 저항 곱했는데 직류니까 S가 뭐가 된다고요? 0이 된 거죠? 그럼 저항은 얼마밖에 안 남습니까? 30 나누기 1이니까 30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33은 9니까 900V라는 전압이 되겠네요. 그럼 A와 B가 역회로가 되어서 소자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병렬의 역은 직렬이고요. L의 역은 뭘로 바뀌냐면은, L의 역은 요 C로 바뀌고요. C의 역은 뭐다? L로 바꿔서 이 소자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정확한 역회로가 되느냐? 그게 묻는 문제인데, 내용은 조금 유도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결론은 이거예요. 앞에 변경 전 두 개의 값을 곱한 거하고 변경 후에 두 개의 값을 곱한 게 뭐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 두 개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3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변경구에는 얼마입니까? L 곱하기 1.5. 이게 갖기 위해서는 L은 얼마나 된다?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정장 조건이죠? 주파수와 무관하게 의한 조건하고 보는데 이게 정장 조건이에요. 그래서 R과 두 개, L과 C가 뭐다? 이렇게 병렬로 묶여있는 이 하늘에서 전체의 자를 그어서 헛수보가 0이 되게 한 조건을 구해보니까 뭔 조건이 됐다고요? R 제곱 이꼴은 뭐다? L 나누기 C. 다르게 얘기하면은 R 이꼴은 뭐다? 루트 LC.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정장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건 공식 암기된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저는 암기할 때 반가워요. L, G, L, C. 이렇게 외워요. 주파수와 무관하게 관계없이 일정한 임팩트가 같도록 시일까봐. 그래서 허수부가 제로가 되는 조건은 없는 거죠. 아까 뭐였습니까? R 제곱 이꼴은 L 나누기 C였죠? 자, 그럼 R 값이 얼마? 10이니까 10의 제곱 이꼴은 L이 얼마입니까? 2mm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나누기 C. 그래서 C를 구해서 C는 거꾸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나누기 10의 제곱을 계산기로 치면은 이거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뭐한다? 마이크로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0 마이크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쉬워요. 왜?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죠, 그죠? 틀리기 때문에 숫자가 2가 나오는 숫자는 저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정장회로가 되기 위한 C의 크기는 물었습니다. 똑같이 R 제곱 이꼴은 뭐다? L 나누기 C. 이어주니까 R이 100이니까 100의 제곱 이꼴은 L이 얼마?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나누기 C. C하고 자리 바꿔보니까 C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나누기 100의 제곱인데 여기서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0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숫자가 뭐가 나야 된다? 4라는 숫자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정장 조건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1, 0.1 똑같은 숫자죠? 단위까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R 제곱 이꼴은 L 나누기 C에서 자, R이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10이네요. 그래서 10의 제곱 이꼴은 L이 얼마? 지금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C는 얼마? 100 곱하기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이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L만 구하기 때문에 10의 제곱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 L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4성 L이 되죠. 10의 자연성이라는 건 0.01. 여기 10의 마이너스 4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2단계에서 마지막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 임피던스 이거는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두 개가 S분지 4S 더하기 S분지 2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숫자로 보면 4 더하기 S분지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R의 저항은 뭐다? R이고 L의 저항은 뭐다? LS. C의 저항은 CS분질이죠.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저항이 뭔 값이다? R의 저항이라는 거고요. R의 값. 그래서 4는 4ohm의 R의 저항이라는 겁니다. R의 저항. 이건 아니죠. 4ohm의 R의 저항이고 자, S분지 2로 되어 있는 것은 뭐다? 이 저항은 S분지 되어 있는 것은 C의 저항이죠. 요거는 C의 크기인데 이때 C의 크기는 요게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C가 그 값을 읽어주면 되는데 요 자리가 아니고 반대쪽에 있죠. 그러면은 C는 요 숫자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뭐가 된다고요? 2분지 1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2분지 1이니까 요 C가 2분지 되는 거는 요거죠. 근데 요거는 아까 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 없는 게 지금 들어갔네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3번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의 형태가 됐죠? 여기에 람다라고 주인데 이거는 일반의 형태 S로 보면 돼요. 일반의 인터셋이니까 이걸 S로 보고 ZS 이꼴은 S제곱 플러스 15분지 3S 이렇게 보고 S가 여러분들 보기 좋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분수 형태일 때는요 분자를 무조건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로 만들어서 여기에 뭘 곱해야 됩니까? 여기에 1을 대기 위해서는 3S분지 1 곱하는 거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여 주는 겁니다. 위에 분자가 얼마나 됩니까? 분자는 1이 됐습니다. 1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식은 S 하나 없어지니까 3분지 S가 돼요. 두 번째 식은 3 약분되니까 S분지 5가 되겠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분자를 1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뭘 곱해야 됩니까? S분지 1, 여기는 뭐다? S분지 1.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요 분자는 1 나누기 1 나누기 여기는 뭐가 됩니까? 3 즉
S분지 3이 되는 거고, 요 값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요, 여기는 뭘 곱해야 됩니까? 5분지를 곱해야겠네요. 그래, 요 위에 분자가 1이니까 5분지, 여기도 뭐다? 5분지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분자는 뭐가 되고요? 1이 되고, 분모는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요거니까, 5분지 1 S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럼 요 두 개의 소자가 무슨 연결? 병렬을 구성된 거예요. 이 병렬이 조건이니까. 병렬 합성과 구하는 게 요 꼴이니까.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 2번. 이건 아니죠. 이건 직렬입니다. 1번, 2번이고. 이게 어떤 숫자냐?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R의 장은 R이고, S가 없고, L의 장은 뭐다? AS가 있고, CO의 장값은 뭐다? CS 분질이니까. 분수의 S가, 그럼 이거는 뭔 소자다고요? C 소자를 의미하는 거죠. C 소자. 이때 C 값이 얼마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분모에 있는 게 아니고, 분자 있죠? 그럼 요 값은 요 수를 뭘 읽어준다? 역수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지 1이다. 그래서 C 값이 3분지 1인 소자와, 여기 있네요. C 값이 3분지 1인 소자와, 이거는 뭡니까? LS죠?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자는 L 소자고, 그때 L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다? 5분지 1이라는 뜻이죠. 5분지 1인, L이 두 개가 무슨 연결? 직렬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자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단은 다리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 걸 우리가 사단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는 걸 사단자라고 정했죠. 그 중에서 물어보는 거는, 자, Z 파라미터는 얼마냐? Y 파라미터는 얼마냐? A, B, C, D 파라미터는 얼마냐? 이걸 물어봐요. Z 파라미터는, 자, 왼쪽을 1차측, 오른쪽을 2차측이라 해가지고, Z1은 1차측에 있는 값을 읽어주면 되고요. Z22는 2차측에 있는 값을 읽어주면 되고요. 왕투와 투하는 1자와 2자의 공통적으로 그 사이에 연결된 소자의 값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Y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맞는 절점을 절점 1이라고 그러고, 이 절점 1에 연결된 소자의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Y1은. 그리고 Y22는 오른쪽에 있는 절점을 절점 2라고 그러고요. 절점 2에 연결된 소자의 값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 2, 투하는요, 1과 2 사이에 공통적으로 연결된 소자의 값을 읽어주면 되는데, 그때 값은 음수가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Z 파라미터, Y 파라미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 회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Z22는 얼마냐 물었습니다. Z2는 어디에 연결된? 2차측에 연결된 소자의 장을 말한 거죠. 얼마입니까? Z2 더하기 Z3가 된 거죠. 그럼 Z1만을 물었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Z1만을 하고 물었다면 여기 1차측에 연결된 소자의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디 3번이 Z1만이 되겠네요. 1, 2와 2와는 공통적으로 연결된 거니까 Z3인데 이때는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Z3가 되는 겁니다. 자, Z1만을 하고 물었죠. Z1은 어디에 연결된 거예요? 자, 1차측에 연결된 소자의 장의 값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L1이 아니고 L1의 장은 뭐랬습니까? L1S죠? LS입니다. LS. 일반에 있어서. 그래서 답은 LS1. 이렇게 하는 거죠. Z22 나가면은 LS2가 되겠죠. L2S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Y 파라미터입니다. Y1만 나오고 물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Y1만은 어디에 연결된? 여기에 1번 절점, 만난 섬을 절점에 연결된 소자의 어드민트의 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A 더하기 뭐다? YB가 되고요. Y22는 하고 물었다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22는 절점 2에 연결되는 소자의 값 해서 여기 있는 이게 Y22 값이 되는 거죠. 1, 2와 2와는 그 사이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소자의 값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12, Y21만 마이너스 값이 된 겁니다. 자, 역시 Y22는 하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연결된 거요? 2차측인 여기에 연결된 절점에 연결된 소자의 값을 우리는 Y22로 해서 이 두 개네요. 그럼 3과 6이 되겠네요. 다니까 얼마? 9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Z2하는 하나 그렇습니다. Z 파라미터는요. 배로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배로 뭐다? 1번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배로 뭐다? 배로 2번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배로에 걸리는 게 뭐라고요? Z1 값이고 2번 배로에 걸리는 게 Z2 값이고 2 값이고 요 사이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다? Z1 또는 2 값이에요. 그래서 1 또는 2 값은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21, 1,2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못 구해요.
절점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점을 하나 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를 변형시키든지 기본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정리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냥 답을 본다면 아까 y1, 2, y2만 뭔 값이었습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졌죠? 그것만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y1만은 나물었습니다. y1만은 절점 몇 개 나와있나? z1만과 y1만은 물었습니다. z1만은 뭐였습니까? 아까 절점 회로가 몇 개? 왼쪽에 회로 1, 오른쪽이 뭐다? 회로 2에서 어디에 걸리는 거? 회로 1번에 걸려있는 소자의 값을 읽어줘야 되니까 3과 4네요. 근데 여기 플러스 J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3 플러스 J 4니까 1번 아닌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y1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y1만은 이제 절점을 두 개 찍어야 돼요. 절점이 하나밖에 안 찍히잖아요. 그럼 이 회로를 변형을 해야 돼요. 좀 어렵게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고 답은 어렵게 놓는다는 것은 분수꼴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의 형태가 정답이 됩니다. 자, ABCD 파라미터요.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이 회로의 전체 값을 장으로 보고 해석한 걸 Z 파라미터. 뭐다? 어둠수로 보고 해석한 걸 Y 파라미터. 근데 ABCD라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수로 보고 제한 게 ABCD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A 값은 전압비, B 값은 임피던스, C 값은 백미를 얻으면서 T 값은 전류비가 나오고요. 다 같이 꼴은 1, 2, 1, 2, 1, 2, 1, 2 꼴을 가진다. 그리고 A 값을 약식으로 빨리 구해보면 왼쪽 대항수 나오면서 1 플러스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값이면 A 값이 되고요. 오른쪽 대항수 빠져나가면서 걸려있는 소자의 값을 1 플러스 위에 소자 나누기 밑에 소자 하면 뭐다? 이게 T값 과두 공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값은 왼쪽 대각선상에서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값이니까 1 플러스 A 값이 되고, 이건 오른쪽 대각선에서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로 나눠주면은 이게 T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회로에서는 자, P 값이란 것은 요 P 값인 건 직률 연결된 임피던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 위에 선에 연결된 임피던스 P 값은 여기서는 두 개니까 복잡해서 못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죠. Z2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된 거예요. C 값은 백렬의 어둠뜻이에요. 백렬. 그래서 윗선과 아랫선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소자의 값을 읽어주면 되는데, 윗선과 아랫선 사이에 있는 소자의 값을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니까 그대로 읽어주는데, 어둠뜻이니까 요 임피던스 역수로 읽어주면 돼요. 근데 이건 두 개니까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기본 회로에서 4개 중에서 3개 알고 있으니까 AD-BC, AD-BC는 1이라는 4단 정수에서의 기본 꼴이 있어요. 식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 변압기 파라미터는 A와 D는 전압비, 전류비는 건수비와 건수비의 효과가 같고 B와 C는 뭐다? 0이 됩니다. 4단자 정수에서 전압 이동의 차원을 가진 것은 뭐라고요? A입니다. 그 다음 B는 뭐다? 임피던서, C는 어도미터서, D는 뭐다? 전류비.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답은 전압비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추가 문제 1번. 자, A, B, C 중에 어도미터 Y의 차원을 가진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C라고 했습니다. 자, 추가 2번 문제. 다음 중 식중 틀린 것은, 요거는 전압 나누기 전압이니까 전압비. 이거는 전류 나누기 전류니까 전류비. 전압 나누기 전류니까 뭐다? 저항. 그리고 전류 나누기 반대로 전압이니까 어둠서.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낫긴 많은데 뭐가 되냐면은 A, B, C, D의 정의식은 다 위에가 1, 밑에가 2. 1, 2, 1, 2, 1,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2, 2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공식을 암기해야 된 겁니다. 자, A, B, C 값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A 값은 전압비니까 V 나누기 V인 됩니다. V1 나누기 V2죠? 그래서 V1과 V2가 동시에 주어진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요. 여기 V1과 V2가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요, 요 조건에서는 V1과 V2가 동시에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V1과 V2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어주니까 얼마입니까? V1은 10이고 V2는 뭐다? 4. 그래서 얼마가 된다? A 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A, B, C, D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B 값만 한 개 더 할까요? B 값은 뭡니까? 전압 나누기 전류가 저항이죠? 어둠됐습니다. 그럼 1, 2니까 1차 전압과 2차 전류가 주어진 건 어디 있습니까? 1차 전압과 2차 전류. 이거 아니네요. 1차 전압과 2차 전류. 파란 거 요거네요. 여기서 값을 이어주는 거죠. 1차 전압은 16, 2차 전류는 뭐다? 2, 나누니까 뭐다? 8.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A, B, C, D 중에서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AD-BC는 뭐다? 1이다. 요거. 나중에 요거하고 혼동이면 안 됩니다.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 전달도 제타를 구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가 플러스가 아니고 뭐라는 거, 요 공식에서는 마이너스 되고, 요 공식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다? 플러스라는 거. 요 두 개의 공식을 서로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A, B, D가 주어졌고, C는 얼마냐? 하고 물었죠? 그래서 AD-BC 이꼴은 뭐다? 1이라는 공식에 세 개에서 나머지 하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추가 문제. 자, 4단자 혈에서 가역 정리를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다음 공식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AD-BC 이꼴은 뭐라고 했습니까? 1이었죠? 그래서 이 공식이 잘못됐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지만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혈음항에 소자가 하나만 있다. Z 소자 하나가 있고 여기는 뭐다? Z 소자가 이렇게 하나만 있다면 우리가 여기 A, B, C 값 A, B, C, D 값은 얼마 되냐? 자, B 값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선 위에 선에 연결되는 소자의 값이죠. 그래서 B는 뭔 값이다? 이거 Z가 있네요. 그래서 읽어줄 때는 1, B 값은 Z고 자, C 값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윗선과 아래선 사이에 있는 값이죠. 없으니까 이건 0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른쪽 혈에서는요 윗선에 연결된 소자의 값이 있습니까? 없죠. 선에 연결된 값은 없습니다. 선 중간에 연결된 소자의 값은 없으니까 이때 ABCD 값이 B 값은 뭐가 된다고요? 0이 됩니다. 그래서 A와 D는 1이고 기본적으로는 B 값은 뭐가 되고요? 0이 되고 윗선과 아래선 사이에 연결된 소자의 값은 있네요. 그런데 그래서 C 값은 어디 밑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피던스 역수 Z 분지 1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윗선에 연결되는 B 값이 하나 있는 거죠. 이게 B 값입니다. 윗선과 아래선 사이에 연결되는 건 C 값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느 밑에서로. 그래서 답은 B 값만 Z가 된 거죠. 나머지는 1이고 어느 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반대죠. 자, 이거는 B 값은 뭐가 되고요? 요 B 값은 0이 되고 윗선과 아래선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C 값은 뭐다? Y인 거죠. 그래서 B는 0이고 C 값이 Y고 기본 원리 때문에 전압비 전류비는 1이 되는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 값은 다 물었습니다. C 값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윗선에 연결되어 있는 이 소자의 값을 우리 뭐라 한다? B 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윗선과 아래선 사이에 연결된 소자의 값은 뭐다? C 값이라고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저항으로 본다면 요 놈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J-L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B 값은 J-L이 된 거고 C 값은 얼마 된 겁니까? C 값은 요것의 저항값이 J-C 분지 1이니까 이 C는 저항이 아니고 뭐다? 어드미터스가 얼마인 거예요? 윗선과 아랫선 사이에 연결된 어드미터스 값. 그럼 요것의 역수가 된 거죠? 그래서 J-C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단수 값은 얼마 되냐 물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B 값은 얼마였습니까? 윗선에 연결된 소자의 값은 Z1이니까 Z1, B 값은 Z1입니다. B 값은 Z1입니다. Z1입니다. 이런 거는 답 3번밖에 없네요. C 값은 뭐랬습니까? 윗선과 L선 사이에 연결된 소자의 값인데 요거죠? 요거니까 Z2 분지 1로 읽어야 되네요. 왜? C 값은 어드미터스니까 그래서 역수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B 값을 물었습니다. B 값은 위에 선에 연결된 소자의 값이 B 값인데 두 개일 때는 뭐다? 복잡해서 못 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럼 C 값은 윗선과 아래선 사이에 연결된 소자의 값이 C 값인데 이것은 저항의 역수죠, 그죠? 그래서 Z3 분지 1. 요 값은 C 값이에요. 그럼 요 두 개의 값이 뭐냐? 요 값은 A 값이고요. 요 값은 T 값이에요.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4단자 정수는 얼마나 됩니까? 물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이거 빨리 구할 때는 윗선에 연결된 요 선에 연결된 값이 뭐다? B 값이고 얼마입니까? Z1이니까 B 값이 Z1 되어 있는 거는 단 몇 번? 3번이네. 이렇게 빨리 찾아냈습니다. 물론 윗선과 아래선 사이에 연결된 것은 뭐다? C 값이죠. C 값은 요놈은 뭐다? 역수가 된 거죠. 그래서 Z2 분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 값은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A 값, T 값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했죠. A 값은 왼쪽 대각선에서 우리는 A 값을 구합니다. 1 플러스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그래서 Z1 나누기 뭐다? Z3 이렇게 구하고요. 이게 A 값입니다. 그래서 Z3 값, A 값이 여기서는 없네요. 그죠? D 값은
오른쪽 대각선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그래서 Z2 나누기 뭐다? Z3. 그래서 답은 D 값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D 값이니까 이건 오른쪽 대각선이 하나 있고 왼쪽 대각선 있죠? 여기 A 값 구하는 대각선이고요. 왼쪽이 오른쪽에 한 게 뭐다? D 값. 그 외울 때 A, B, C, A가 문제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게 A 값, 뒤에 있는 게 뭐다? D 값.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값은 1 플러스 위에 거 Z2 나누기 밑에 것보다 Z1.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상원수 틀린 것은 하나 나와버렸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구하면 되고 A 값은 어떻게 합니까? A 값은 왼쪽 대각선으로 가면서 A 값 이꼴은 1 플러스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걸로 구하면 된 거죠. 그래서 4 나누기 4니까 뭐다? 2가 되네요. 그럼 D 값도 똑같이 2죠. 그래서 A 값도 2고 D 값도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 자, B 값은 윗선에 연결된 소자의 값인데 두 개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못 구한다. 구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못 구한다. 직관적으로 못 구한다는 거죠. C 값은 윗선과 아랫선에 연결된 소자의 값인데 4는 제한이고 이것은 뭐다? C는 어드미트 값이죠? 그래서 4분지 1로 읽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맞는 거죠. A 값은 나무렇습니다. A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왼쪽 대각선으로 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A는 1 플러스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니까 C 나누기 L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 4단계에서는 그 소자의 값을 다 장으로 놔두고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놔두고. 그럼 이것의 장은 얼마입니까? J 오메가 C분질. 이 장은 J 오메가 L이죠. 그래서 1 플러스 위에 거는 J 오메가 C분질. 밑에 거는 J 오메가 L. 여기서 J 오메가 C를 없애야 되니까 이게 J 오메가 C. 여기도 뭐다? J 오메가 C를 곱하여주면은 위에 거는 약분돼서 1이 되고 밑에 거는 J제곱이니까 J제곱 오메가 제곱 LC가 되네요. J제곱 뭐가 같습니까? 마이너스 1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Z3를 4다전수로 표현하면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A 값은 뭔 대각선? 왼쪽 대각선으로 구하고요. 그래서 A는 뭔 값입니까? 1 플러스 Z2 나누기 Z3가 되고요. 자, B 값은 얼마가 됩니까? B 값은 위에 선에 연결되어 있는 선에 사이에 연결되는 소의 값 Z2가 되네요. 그럼 이 Z2를 뭘로 두면 됩니까? B 값으로 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대해서 푼다? Z3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A 이꼴은 1 플러스 B 나누기 Z3. 그럼 넘어가면은 A 마이너스 1 이꼴은 B 나누기 Z3. 그럼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Z3 이꼴은 P 나누기 이거 두 개 자리 바꿔서 A-1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처럼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상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손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인 뭐다? P하고 C 값이 뭐다? 0이라는 거죠? P가 제한이고 C가 어딘지가 이게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만 이렇게 배수로 바뀌는 것이 B와 C는 없어서 손실이 없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CD를 볼 때 뭐라고요? B와 C는 0이 되고 그리고 A는 전압비죠? 전압비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근수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전압 나누기 2차 전압은 1차의 감은 횟수 나누기 2차의 감은 횟수와 같거든요. 근수비가. 그래서 이거는 뭐 같다? N, 근수비와 같고요. 전류비는 I2, 1 나누기 I2가 돼야 되는데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같다? 근수비 역수와 같습니다. 역수와 같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압비는 뭐와 같고요? 근수비와 같고 전류비는 뭐다? 근수비 역수와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근수비와 같고 C와 B는 뭐다? 제로이기 때문에 A, C를 본다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A 값은 나와보겠습니다. A 값은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A라는 것은 1차 전압 나누기 2차 전압이니까 이거는 1차 가변 횟수 나누기 2차 가변 횟수. 1차 가변 횟수가 얼마? M. 2차 가변 횟수가 뭐다? 1. 그래서 N이 근수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N이 되겠습니다. 자, T 값을 물었습니다. T 값은 1차 전류 나누기 2차 전류가 T 값이죠. 전류비예요. 전류비인데 이거는 뭐 같다? 반대로 2차 측에 감안했을 때 1차 측 감안횟수 비와 같습니다. 이게 역수예요. 그래서 전류비는 전압비는 근수비와 같은데
전류비는 뭐다? 건수비의 역과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2차 가분 횟수가 1이고 1차 가분 횟수가 n이죠. 그래서 n분지 1이 된다. 그래서 전압비는 건수비와 같고 전류비는 건수비의 역수와 같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임피던스가 6옴인 전원과 125옴인 순저항 사이에 임피던스 정합이 되기 위한 이상 변압기의 건수비는 물었습니다. 자, 우리 변압기의 건수비는 앞에 한 것처럼 뭐 같습니까? 루터 저항의 루터 1차측 저항과 2차측 저항이 비하고 건수비는 같아야 됩니다. 여기 건수비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의 건수비를 물었죠. 그죠? 건수비는. 그럼 1차 저항이 얼마입니까? 1차라는 것은, 여기서 1차라는 것은 뭐다?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을 1차 저항이라고 그러고요. 부하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을 뭐라 한다? 2차 저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 저항은 6억, 2차 저항은 얼마라고요? 120. 이걸 정리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2, 60이니까 루터 20분지 1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루터 20분지 1인 1번이 되어야 된 겁니다. 다음 내용은 영상 파라미터에 관한 겁니다. 영상 파라미터는 회로망을 1차 측에서 바라볼 때 그 내부의 합성장 우리는 Z01이라고 정의하고요. 2차 측에서 회로망을 봤을 때의 임피던스의 값을 Z02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Z01을 구하는 것은 그 회로의 ABCD 파라미터를 알 때 어떻게 하면 구해지냐면은 Z01은 루터 ABCD로 이렇게 Z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면 돼요. ABCD를 배치해주면 되고요. 그럼 Z01이고요. Z02는 루터 ABCD를 ABCD로 배치하면 됩니다. 즉, 어떤 식으로? ABCD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은 Z02 값을 구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Z01과 2를 곱하면은 값은 B 나누기 C와 같고요. Z01과 2를 나누면은 A 나누기 D와 같습니다. 자, 전달연수. 이 회로의 전달 점수라는 게 있어요. 전달연수 세트는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근데 요걸 구하는 공식이 로그나 하이브리드 아크 코사인, 하이브리드 아크 사인으로 구하는데 구하는 공식이 있다 정도 보고요. 자, 그리고 영상 파라미터를 가지고 ABCD 값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ABCD 영상 파라미터 Z01과 Z2와 전달연수를 가지고 뭘 구한다고요? A, B, C, D 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공식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B와 C는 같이 묶여 다녀요. 그래서 B와 C가 이렇게 B와 C가 같이 묶어 다니고 이거는 값으로 보면 무슨 값을 묶인다고요? 사인과 값을 묶입니다. 그래서 BC 카드 사인하세요.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A와 D가 같이 묶여 다닙니다. A와 D가 같이 묶이고 이건 값으로 보면 뭐다? 코사인과 같이 묶여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B와 C는 뭔가 하고 묶인다고요? 사인과 하고 묶이고 A와 D는 뭐하고 묶인다고요? 코사인과 하고 묶이는 게 맞는 공식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01과 Z를 구하는 공식은 Z01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ABCD를 이렇게 해서 배치한 거. Z2는 이렇게 배치한 거죠. 그래서 A, B, C, D. 이거는 A, B, C, D.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Z01과 Z02 값을 각각 구해주십시오. 이 Z01과 2는 이 회로의 뭔 값을 알아야 됩니까? ABCD 값을 알아야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왼쪽 대각선에서 우리 암기했죠? 그래서 A 값은 1 플러스 4 나누기 5로 구하고 B 값은 위에 선에 연결이 있는, 사이에 연결되는 소자의 값이니까 자이니까 4 읽어주고요. C 값은 윗선과 아래선 사이에 연결되는 소자의 뭔 값? 얻음됐으니까 5분지 1 읽어주고요. D 값은 오른쪽 대각선으로 나갈 때 여기 위에 0이 있는 거죠? 0 옴의 자이 있는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0 나누기 5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CD 값을 1 가지고 요 값으로 어떻게 배치하면 된다고요? 각각의 요 값이 어떤 값입니까? A, B, C, D 값이니까 이걸 그대로 이어서 루트를 재버리면 된 거죠. 나누고 곱해서 루트를 재주면 된 거예요. 그렇지 하면은 뭔 값이다고요? Z01이 되고 그걸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A, B, C, D로 배치해서 이어서 계산하면은 Z02 값이 나오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똑같습니다. Z01과 Z02는 각각 얼마나 되는가? ABCD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의 ABCD 값은 A 값은 1 플러스 왼쪽 대각선이니까 2 나누기 4고요. B 값은 위에 선에 연결된 소자가니까 2가 되고 C 값은 윗선과 아래선 소자에 연결된 소자의 어드민트 값이니까 4분지 1이 되고 D 값은 오른쪽 대각선으로 갔을 때의 값이니까 1 플러스 0 나누기 4
그래서 ABCD 값을 계산하고 그로 각각 루트 ABCD, 루트 ABCD 그 값을 이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영상 임피던스가 묻는데 Z01, Z02 구분 없이 물었죠, 그죠? 왜? Z01이나 Z02는 같은 값이에요. 여기서 A 값과 T 값을 구해볼 때 왼쪽까지 오른쪽까지 같기 때문에 그 값이 뭐다?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A 값과 T 값이 똑같으면은 루트 A, B, C, D에서도 A 값과 T 값이 똑같으니까 루트 B, C가 남죠? 요것도 Z02도 A, B, C, D에서 A 값과 T 값이 똑같으니까 없애버리면 루트 B, C 값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루트 B와 C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 B, C 값을 구해서 그 중에서 B, C 값으로 이렇게 루트 B, C로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암기합시다. 300, 300이죠? 영상 임피던스 얼마나 된다고요? 600이 되더라. 그냥 암기합니다. 풀이 과정이 좀 복잡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와 C 값이 줘지고 Z01 값이 되어 있습니다. Z02 나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신이라는 게 B 곱하기 C인 복신이라는 것이 파이어, 싸우는 거죠? 복싱, B 곱하기 C. 그래서, 싸우는 거니까 Z01과 Z02를 곱한 것이 B 나누기 C가 남습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요. 복싱이라는 것이 뭐다? Z01 곱하기 Z02를 곱하면은 B, C 값이 나와요. B 나누기 C 값이 나옵니다. 복시.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B 값은 얼마라고요? 5 나누기 3이고 C 값은 1이고요. Z01 값은 얼마인지 모르고 2 값은 20 나누기 3. 이걸만 적으면 Z01을 물었기 때문에 5 나누기 3을 넘어가서 역수로 3 나누기 2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Z01이다. 이게 역수로 넘어가서 곱해주면 됩니다. 약분하니까 4분지 1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A와 T가 주어지고 Z02가 주어지고 Z01은 나와 버렸습니다. 아까 복싱한 때는 뭐다? Z01과 Z02를 곱한 게 복싱이었고 이제는 AD죠. AD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BC가 아니고 AD 루트 A, B, C, D라는 이런 꼴에서 BC를 나눠주면은 복싱이 되고요. AD를 나눠주면요. Z01 나누기 Z02와 같습니다. 곱한 거와 같고요. 이거는 나눈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싱은 곱하는 거고 AD는 뭐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하는 숫자를 해주면은 A 값은 15 나누기 4가 되고 D 값은 1이죠. Z02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12 나누기 5가 되고 Z01은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서 곱하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15 나누기 4를 이게 넘어가서 곱하면은 12 나누기 5로 곱하면 되죠. 요거 약분하니까 3이고요. 요거 약분하니까 3이죠. 3, 3은 뭐다? 9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Z01이 50이고 50이고 Z02가 2일 때 전달 섹터가 0이라며 하고 물었습니다. 전달 섹터가 0이라면 A와 D는 서로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반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는 T분지 1과 같은 겁니다. 역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구해달라는 D 값을 물어봤죠? D 값이 아까 어디 있습니까? A 나누기 D, 2에서 D가 나왔습니다. A 나누기 D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Z01과 Z2를 뭐 해야 된다? 곱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나눈 값이 A 나누기 D가 되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B 나누기 C는 두 개를 곱한 거고요.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뭐 D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요 A 자리 값에 A는 D 분지니까 그걸 이어준다면 요 A 값에 D 분지 1 곱하기 D 분지 1 이꼴은 Z01 나누기 Z02다. 그럼 제곱이니까 D 제곱 분지 1 이꼴은 Z01 나누기 Z02가 되고 역수를 취하면 D 제곱 이꼴은 Z02 나누기 Z01. 그럼 이때 D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루트를 취해준다면 값이 되겠죠. 그럼 D 값은 얼마 된다고요? 루트 Z02가 얼마? 2고 Z01이 50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걸 계산을 치면 0.2가 나와요. 자, 공식 물어봤습니다. 아까 공식에서 뭐와 묶여요? B와 C가 같이 묶이고 A와 뭐다? D가 같이 묶인댔죠. 그죠? 그래서 공식에 보면 AD-BC 꼴은 1라는 공식도 있고 또 요거는 뭔가가 묶인다고요?
사인하고 묶이죠. BC카드 사인하세요. 이렇게 암기한다 했습니다. AD는 뭐하고 묶인다고요? 코사인하고 묶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자, 문제 본다면 이건 답 안 되고요. 이거 답 안 되고요. 이거 답이 되시는 거는 AD, BC, AD, BC 되는 이게 답이 되죠. 그 사이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 4단원소의 정의식은 플러스지만은 이 공식에 대한 뭐다? 마이너스지만은 이 공식에 대한 뭐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뭐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공식 두 개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아크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나 먹습니다. 코사인하고 묶이는 건 뭐라고요? 사인하고 묶이는 거는 BC 카드고요. 코사인하고 묶이는 건 뭐다? AD 값을 했죠. 그래서 공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 전달 세타의 꼴은 하이브리드 아크 코사인 뭐다? 루트 AD라는 거. AD라는 거. 그래서 BC하고 묶이는 거는 뭐다?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AD하고 묶이는 거는 코사인이고요. 코사인이니까 AD하고 묶이겠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 값은 얼마라고요? A 값은 왼쪽 대환수로 가니까 1 플러스 위에는 얼마? Z1 나누기 2 밑에는 2Z2 이걸 단순시키면은 여기다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2를 하면은 1 플러스 4Z2분지 2 약분되고 Z1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D 값은 얼마나 됩니까? 예, D 값은 오른쪽 대왔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0옴의 이상이 있다고 보면 1 플러스 0 나누기 2Z2니까 이거는 뭐다? 1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디에 된다고요? 요 값과 요 값의 곱을 어디에 된다고요? 루트 안에 이어주는 거죠? 루트 안에 이어주는 겁니다. 안에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하이브리드 아크 코사인 루트 요 두 개 곱이니까 1은 곱 하나 하니까 1 플러스 Z1 나누기 4Z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요 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4단 자망에 드는 세타가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쓴다 세타로 구하는 공식이 3개 있죠, 그죠? 그래서 로그로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값을 구해가지고 저 공식에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 B 값, C 값, D 값 구하는 공식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어서 이 공식에 이어서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값이 얼마와 얼마 사이가 나야 됩니까? 0보다는 크나 같고 뭐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요걸 계산기로 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나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답이 아니죠. 루트 5는 뭐 2점 얼마 나오니까 당연히 답이 아니죠. 그죠? 요건 또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이거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1 사이 되는 값은 나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나분이다. 이렇게 챙겨도 됩니다. 영상 전 파라미터 세타 값은 남았습니다. 0보다는 크나 같고 뭐다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해당되는 것은 1번밖에 없죠? 1번밖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달 세타 값은 0보다는 크나 같고 1보다는 뭐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작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0이 있는 게 답이 됩니다. 물론 세타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 요 세타를 구하는 공식 이 세 개 중에서 편한 공식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ABCD를 구해서 이어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0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중 맞는 공식을 물었습니다. BC는 뭐하고 묶여요? 사인하고 묶이고 AD는 뭐하고 묶인다고요? 코사인하고 묶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D가 이게 아니죠. BC 묶여요. AD, BC, AD 맞네요. 이건 답이 아니고요. 자, BC는 뭐하고 묶여? 사인하고 묶여. 이거 맞는 것 같네요. AD는 뭐하고 묶여? 코사인하고 묶이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2번밖에 없네요. 이게 정확한 공식이죠. 역시 같은 공식 묻는 문제입니다. 자, BC 카드는 뭐하고 묶이고요? 사인하고 묶이고 AD는 뭐하고 묶인다고요? 코사인하고 묶인다고 그러죠? 여기 AD는 뭐하고 묶여야 된다고요? 코사인하고 묶인 거 맞나요? BC는 뭐하고 묶인다고요? BC는 사인하고 묶여야 되는 거죠? BC는 사인하고 묶여야 돼. 코사인하고 묶였으니까 이게 잘못된 공식이죠.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1mV의 입력을 가할 때 100mV의 출력이 나오는 4단 전소의 이득 dB는 물었습니다. 이득 dB 구하는 공식, 이거 한 번 나왔다가 말았는데, 이 공식 기억해야 됩니다. 20 로그 10분지, 뭐다? 1 출력 전압 나누기 입력 전압이에요. 여기에 아우터, 출력 전압이고 위에 들어가는 게, 밑에가 뭐다? 입력 전압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로그 10분지, 입력이 1, 출력이 뭐다? 100. 이어서 계산하면, 20 곱하기 요 값이 2가 나와요. 그래서 2니까 4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